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수도권 전역에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인 평택과 이천 등 수도권 외곽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며 분양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신규 분양 단지의 모델하우스에는 한산한 기운이 감돌고 문의 전화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4,442가구, 이천은 1,479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의 절반 가까이가 이 두 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대출을 크게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규제는 서울과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수도권 전역에 일괄 적용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인 평택과 이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야 분양이 쉬워지는데 아마 이렇게 대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분양받기가 망설여져요. 또 불안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수도권 외곽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미분양 해소가 더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이나 이천 지역은 서울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계속 넘쳐났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입주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세대도 늘어나고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서 입주 못하는 세대도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지방은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도 함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출 규제로 전세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옛날에는 전세 대출로 어느 정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출이 막혀서 전세를 구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2027년까지 평택과 이천 지역에 3만 가구가 넘는 입주가 예정돼 있어 미분양 해소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외곽 미분양 관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의왕과 군포, 안산의 경계 지역에 건설하는 3기 신도시 사업 시행자가 확정됐습니다. 주 사업자인 LH공사 이외에도 군포와 안산의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작 개발 면적이 가장 넓은 의왕이 불참을 선언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약 6km 면적에 4만 1,000여 세대가 공급될 의왕, 군포, 안산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입니다. 의왕시가 전체 면적의 39%로 가장 넓은 비중을 차지하고 안산과 군포 순으로 행정구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는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주 시행자인 LH와 GH를 중심으로 안산과 군포는 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각각 76%, 20%, 3%, 1%의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지만 정작 의왕시는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서면 자료를 통해 장기적인 재무 부담이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본금이 최소 1,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조달하려면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는 공사 재정의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지분 참여로 얻는 실익보다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부담, 간접비 지출 등 잠재적인 재정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고 지분 참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사 설립 이후 첫 국책 사업에 참여한 군포도시공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군포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분율과 무관하게 지역 내 기반 시설 확보나 민간 사암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신도시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한쪽은 재정 건전성을 우선해 신중론을 택했고
다른 한쪽은 정책 개입과 실익 확보를 기대하며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에 대해 정부가 TF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TF에 수원군공항도 동참시켜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 시민단체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무안군. 지난달 25일 대통령이 주관한 타운홀 미팅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렸습니다. 우선 알다시피 기부대 양역법으로 그동안 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안 풀리고 한 10여 년 됐습니다. 민간 공항이 이전할 줄 알았는데 군공항까지 이전하려 하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근거로 그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기부대항의 방식으로 공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곧 이야기는 신뢰감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입장은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군공항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수원시가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당정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광주뿐만 아니라 수원과 대구의 군공항까지 확대해서 TF를 구성하자는 것.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등 6자가 참여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수원 군공항의 예비 이전지로 지정된 화성시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고 지적하며 화성시로 이전 가능성은 0%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논평을 내고 광주 군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갈등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공항을 건설하는 건 협상과 조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화성호 인근에 공항을 짓는 건 탄소 감축에 역행하며 점진적인 군축을 통한 공항 폐쇄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원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정치적인 한 수를 둬야 됐고 그게 때마침 광주 전남의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TF 구성 지시한 것과 맞물려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화성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던 화성 솔빛나루역이 최근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면서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최대 1,500억 원으로 모두 역신설을 요구한 화성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최근 화성 솔빛나루역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면서 반송동 일대에 축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서동탄역에서 동탄역을 잇는 단선 전철로 1호선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수원과 서울역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정 노선도를 보면 서동탄에서 시작해 솔빛, 나루마을 중심부를 거쳐 동탄역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강마을 사거리 또는 노장로 사거리에 역이 들어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철역이 생기려면 일단 도로가 8차선은 돼야 그래도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차 끝터리로 생각을 하는데 10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던 역 신설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생기면 좀 이제 이런 시간에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생긴다고 하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솔빛나루역은 화성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사안으로 사업비 모두를 원인자인 화성시가 부담합니다. 지하 50m를 달리는 전철로 시는 최대 1,500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1,100억에서 1,500억 원 그 사이. 그 인입선 자체가
지하 50m 정도 돼요. 시는 오는 9월 국토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첫 삽을 뜨겠다는 목표입니다. 준공은 오는 2029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민자 고속도로인 평택 시흥 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교통 정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민자도로 확장을 위해 새로운 민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개통한 평택 시흥 고속도로.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된 서평택에서 월곡 분기점 42.6km 구간입니다. 출퇴근 차량은 물론 반월시화공단이나 평택항 등을 오가는 화물차, 트레일러 등으로 인한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평상시 거리로 봤을 때 한 10분, 15분 거리가 4, 50분에서 1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오후 4시 이상 넘어가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조화마이시잖아요. 거기에서 송산마도 그 구간이 제일 많이 나요. 이런 가운데 도로 확장이 본격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평택 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마도 분기점 구간 19.4km는 4차로에서 6차로, 마도 분기점에서 시화 분기점 13.5km는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됩니다. 또한 시화 분기점에서 남한산 IC 구간은 차로 제어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5,891억 원이 투입되는 민자 사업으로 건설 기간은 5년, 운영 기간은 27년입니다. 이번 사업은 민자로 운영 중인 평택 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계량 운영형 사업입니다. 계량 운영형은 민간 사업자가 기존 SOC를 계량 증설하는 경우 전체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일정 기간 확보하는 민자 방식입니다. 평택 시흥 고속도로가 확장되면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뿐만 아니라 인천, 평택 당진항 산업 물동량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원 지역의 네 번째 경찰서가 다음 달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의 중심 도시인 팔달구를 전담하는 팔달경찰서입니다. 10여 년 전 팔달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 이후 마련된 치안 대책이기도 한데요. 팔달서가 앞으로 어떻게 시민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지 박희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주택가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오원춘 사건. 그리고 2014년 4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박춘풍 사건. 모두 수원 팔달구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잔혹한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잇따른 강력 범죄 사건으로 수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장 대응과 사전 예방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집들이 좀 빈약하잖아요. 그런데 경찰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12년 도심 치안과 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신설된 수원 팔달경찰서가 다음 달 5일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팔달서는 10개 과와 3개 지구대, 4개 파출소 체계로 이루어지고 총원은 550명입니다. 수원 인계동과 매산동, 고등동, 화서 1, 2동, 우만 1, 2동 등 도심 주요 밀집 지역 12개 행정동이 포함된 팔달구 전역을 관할합니다. 팔달경찰서가 앞으로 관할하게 될 수원시 팔달구는 유동인구가 상시로 몰리고 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기존에 이 지역을 관할해왔던 수원 중부, 남부, 서부서의 치안 업무를 분산하면서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의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팔달구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고 112 신고 즉시 대응팀을 구성해 치안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여성 아동 보호 전담 인력을 확충해 주민 밀착형 지구대 중심의 대응 체계가 더 강화됩니다. 또 기존 중부경찰서에 집중됐던 고소 고발 접수와 교통민원, 외국인 관련 업무 등을 팔달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주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서가 일반적으로 새로 개발된 곳에 새로 개발되는 택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곳에 주민들의 뜻과 힘으로 경찰서가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 팔달서가 다음 달 문을 열면 수원시에는 4개 구별로 경찰서 설치가 완료돼 각 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영통구를 맡는 수원 남부서는 영통경찰서, 장안구 관할 수원 중부서는 장안경찰서로, 권선구 관할 수원 서부서는 권선경찰서로 명칭도 바뀝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요즘 기계를 이용해 스스로 계산하는 점포들이 빠르게 늘고 있죠. 주유소도 직접 계산하고 주유를 하는 이른바 셀프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용인 지역 10곳 중 7곳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용인시가 이 셀프 주유소 이용이 힘든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효승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된 이종상 씨. 그에게 차량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주유는 큰 난관입니다. 요즘 주유소 대다수가 셀프 주유 방식인데 차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내려서도 결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차량을 주로 많이 이용해야 움직이잖아요. 못 걸으니까. 높아갖고 아까 보인 것처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서 사무실에 가서 불러서 주유하고. 주유기에 자리한 QR코드.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직원과 연결돼 주유를 도와줍니다. 기름 좀 넣어주세요.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를 돕기 위해 용인시가 마련한 일종의 호출벨로 손이 닿지 않아도 연결할 수 있도록 QR 방식이 쓰였습니다. 호출벨을 눌러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운전석에 앉으셔서 직원을 호출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으셔서 먼 거리에서도 직원분을 호출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용인 지역 주유소 189개 가운데 셀프 주유소는 131곳으로 70%에 달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약자 서비스에 우선 50여 곳의 지역 주유소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주유소가 사업장이긴 하지만 지역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주유소가 계속 저변이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에 적극 동참하게 됐습니다. 용인시는 시내를 넘어 전국 셀프 주유소에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지역 내 QR과 홍보 현수막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셀프 서비스 추세 속에 이용 약자를 위한 QR 주유 서비스 사업장이 늘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행정안전부가 7일 평택시를 방문해 폭염 풍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약계층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지제 이동 마을회관과 지난해 여름 침수가 발생했던 평택 세교 지하 차도 등을 방문해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화성시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시도가 계속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최근 상가 등을 방문해 화성시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구매 대행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 공무원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명함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5월에도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가 있었다며 공무원이라고 밝힐 경우 반드시 화성시에 연락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경기 119 브리핑 시간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손윤석 소방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화재 소식입니다. 지난 7월 5일 밤 11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근 중이던 신고자가 퍽소리와 함께 불꽃이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신고했는데요. 현장 확인 결과 전동 킥보드에서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현장 도착 전 완전히 진화된 상태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어 7월 6일 밤 8시 44분쯤 화성시 8탄면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운전자들로부터 인근 공장에서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가 40여 건 접수됐으며 현장 확인 결과 다량의 합성 수지류와 건축 폐기물이 연소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가스업체로부터 불길이 번질 우려가 있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연소 확대 저지 및 인명 검색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초기 진화에만 약 11시간이 소요됐으며 불은 사흘 뒤인 8일 새벽 3시 33분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다음 날인 7월 7일 저녁 7시 48분쯤 의왕시 고천동의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신부곡 IC 인근에서 트럭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매캐한 냄새를 느껴 갓길에 정차했는데요. 차량 하부에서 불꽃이 보여 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화재로 트럭 한 대와 일부 적재물품이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7월 8일 오후 5시 24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8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거주자는 TV를 시청하던 중 TV 전원이 꺼지면서 에어컨과 TV 사이 콘센트 부근에서 불꽃과 연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즉시 화재를 진압하고 2차, 3차에 걸친 인명검색을 실시했으며 불은 약 25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내 전기 화재는 대부분 콘센트 과열이나 접촉 불량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센트에는 전격 용량을 초과하는 전기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지 마시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플러그는 끝까지 꽂고 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본체를 잡아 안전하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제품과 콘센트는 소리 없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점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콘센트와 플러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